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모정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이가 오늘요 역면접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 그 세미나에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역면접 국민의힘 2030이 붙고 정당이 답하다, 이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가히 참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고집불통, 불소통 이런 인간이 참 그동안에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지만 살겠다고 계속 정말 썰을 풀어대고 있는데, 저도 웬만만 하면요 한동훈이 뭐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악마에만 매달리고 있고요.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데만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스페인에 있는 심준인 교수가 빅데이터 크롤링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매일같이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검색량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이제 큰 추세로 보면 작년 연말서부터 추세를 보면은 큰 추세, 대세는 떨어지고 있지만 언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어젠다가 이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김건희 여사의 어젠다로 종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한동훈이가 지금 오늘 이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여전히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데만 매몰되고 있고요. 그러한 본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강조하는데 하필이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비교합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아마도 한동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죠.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조국당이 이게 정당이냐 이 말이죠. 예, 북한의 노동당보다도 더한 독재 정당인데 이거는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이에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정당인 것처럼 지금 이제 일종의 가짜뉴스죠. 그런 가짜뉴스와 프레임을 걸고 지금 작전을 펴는 한동훈이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어서요. 제가 한동훈에 대한 비판 기조를 쭉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제대로만 돌아와 보세요. 그야말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단합이 중요한 이 시점에 단합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통합의 목소리를 내면 누가 한동훈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분열의 씨를 씹으면서도 분열의 씨앗을 던지면서도 본인이 맞다 이렇게 우겨대니까 그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비판의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이 논평을 비판 또는 지지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이 내용, 오늘 이 발언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친한계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느닷없이 친한계에서 추경호한테 자, 우리 대화합시다. 회담합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의총에서 이거를 투표로 가면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럼 표 대결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공 전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여론의 반응을 타진하면서 본인들이 이게 표로 가면 진다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윤계 여당 주류 의견을 흔들어 보려고 이런 더러운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작전을 바꾸고 있어요. 본래는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갖고 질질 끌면서 여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기네에게는 유리하게. 그래서 매달 본회의 일정은 14일하고 24일로 잡아놨는데 김 여사 특검법은요, 우선 24일 날 처리한다. 지금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한동훈이가 말이죠,
오늘 이제 성수동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느냐? 영면접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한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역면접을 하는 거예요. 본래 이제 국민의힘 당료, 그러니까 당 사무처 취업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을 면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번 설명해 달라. 요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말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이 윤 대통령한테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지키는 정당. 그러니까 이견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 이견을 본인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당하고 아주 확고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 의견이 다른 거 있으면 물밑에서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우리 자유우파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자유로운 목소리를 그래야 살아있는 정당이고 그래야 민주당하고 다르잖아. 요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상당히 이 모욕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정당이냐고요. 이게 사당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공당이다. 그리고 꼭 모든 것을 다 물밑에 가둬두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왜 한동훈이는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당 대표나 일반 당직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거는 이게 성격이 정치적인 그 웨이트가 같냐 이 말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견을 말하는 사람이 당직자냐 아니면 당 대표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그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때와 장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용산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이슈가 뭐냐예요. 이슈가 지금 뭐예요?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댓글을 보면은 한동훈 지지자들도 많아요. 아이 좋습니다. 웰컴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 물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다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물론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쉬운 예로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부하 그리고 이제 이 공직자들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상급 최고 공직 부처는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차관이나 무슨 실국장들이 장관하고 싸우는데 언론에 내놓고 싸우는 고위 간부를 평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네 아는 건 많은데 좀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보겠는가. 그리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거를 동네 스피커에다가 대놓고 동네 주민들 다 듣더라고 광고 방송 하듯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아들 이런 자식을 갖다가 옛날에 호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걸로 비교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견을 얘기하는 것 한동훈이는 그냥 원내대표나 무슨 사무총장이 아니야. 당대표예요, 당대표. 그리고 이제 오늘 항상 얘기지만 한동훈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만 매달려가지고 국가 정책을 갖다가 제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로 보나. 그리고 이게 그러면 꼭 언론의 얘기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한 얘기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해결이 그러니까 가성비로 본다면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이가 이렇게 다시 또 이 행사에서까지 이견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당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재명이 앞에서 욕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이런 가짜 프레임이 우리 여당 내에서 당대표부에서 나온다? 요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배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추구한다. 돈을 찍어서 내놓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민당과의 차별점, 그리고 이 청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이제 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한동훈이가 한 말, 예, 제가 이제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이견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견을 당대표로서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견이 가능하다. 저에 대한 조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로운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나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유일한 국가이고 국민의힘 역시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둘 다 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서로의 이견을 존중하며 경쟁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아직 AI 혁명의 숟가락은 꼭 올라타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상화시켜서 우리 세대가 겪었던 경제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 성장의 과실을 우리 복지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런 정당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포퓰리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런 대목이야 좋습니다. 예. 최근에 공직자들이 권익위에 신고한 선물 내역을 다룬 기사가 나왔는데 전체 신고자 중에 제가 차지한 게 40%다. 담요 이런 건데 전부 신고하라고 스태프들에게 얘기했다.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선물 내역이 나중에 다 밝혀지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받은 거, 요거를 빗대어서 비판하려고 느닷없이 이 권익위에 나는 선물을 신고했다. 이런 더러운 사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만 되면 기승전, 김 여사의 악마화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태프들도 이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이구나 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고 공적 마인드의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이 되고 공적 마인드를 갖추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 디올 그 파우치백 받은 거 김건희 여사가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여기서 갑자기 선물 얘기를 꺼내냐 이겁니다. 야, 참 이러니 한동훈이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가진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선 저에게 반대하고 얼마든지 조롱성 말을 해도 된다. 여기서 왜 조롱? 제가 지금 한동훈이 조롱하는 거 봤어요? 비판하는 것이지. 참 이 사람 참 말을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나 주요 당직자 이재명을 비판하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당하고 크게 차이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하간 도저히 참 이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당 대표로 뽑았다. 참 우리 당이 불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대목이다. 자,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 그러면서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동료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 삶이 개선된다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다. 자, 이게 말만 이런 제목은요. 공공선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공공선, 나만의 공공선이죠. 나만의 공공선은요. 한동훈 개인의 그야말로 사유화된 선이에요. 이 앞에 공공을 붙이면 안 돼. 지금 한동훈이는 공공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야말로 딱 설정해 놓은 독점적, 독선적 선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유 우파들에게는 공공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반박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게 이제 청년들의 한 100여 명 정도 모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청년 최고인 진종옥, 그 다음에 장서정 홍보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보면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가야만이 모두가 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살려고 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잘못됐다.
요거를 이제 우리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총은 이제 언제,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시점이 문제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 그 친윤계에서는 11월 1일 이후로 한다. 늦지감치 잡는 것이죠. 예.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번 주 안으로 의총을 소집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표결에 붙여도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친윤계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예, 이거 천천히 해도 돼. 예, 그리고 진영 간 표결 대결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내, 그래서 말이죠. 지금 친윤계든 친한계든 간에 일단 표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중립지대 의원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표결로 가면 다 망한다. 그리고 표결로 갈 경우는 누가 됐든지 간에 거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이가 추경호가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라. 예. 그래서 담판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가 더 큰 카드, 비장의 승부수 카드를 던진다. 이게 이제 곧, 그러니까요, 10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요때가 지금 한동훈이 취임 100일이라는 겁니다. 요때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친윤계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연합뉴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 대표 측에서 연합뉴스에게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차별하는 메시지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겠다. 그래서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여론 몰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진연석 회의를 부활하고, 그리고 상임공단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그래서 중진 원로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당내 영향을 키우고 여론의 주도권, 즉 지금 여권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 지도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맞서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회의체를 부활시키고 그러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한동훈이는 개인의 인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당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념을 내팽개치고 원내 협상 전략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문제다. 곧 드러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이게 지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요, 이게 접점을 만약에 추경호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담판을 벌여서 접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강공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나오고 있느냐? 민주당에서는요, 우선 1심 선고 전에 특검법 처리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이런 게 14일 날 본회의인데 왜 그러냐? 15일 날 그 1심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맞불을 놔가지고 그냥 이 한동훈이 이것만 보더라도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당연하게.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맞춤형 특검법을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무슨 소리냐?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다. 예. 자, 왜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맞춤형, 이게 이제 제3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친한들, 한동훈들 미쳤어요. 아니, 자기네가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을 제3자가 됐든 뭐 사자가 됐든 내놓는다? 이거 제정신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24일 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장애 집단 집회도 열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야 대표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은 가능한 늦춘다. 왜 늦추냐? 늦춰야 좋죠. 왜냐? 지금 친한계와 친동훈이가 계속 싸우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오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되고요. 그러면 이런 지금 내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만 열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만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을 안 열 정도라고 볼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요게요, 지금 이제 심규진 교수가 정리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심규진 교수의 이제 분석, 이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간략하게 이제 우선 말씀드리면요. 대세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 언론에서의 언급량이 큰 틀에서는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하고 12월 요때 한참 피크로에 올라오고 1월 달에도 상당히 높았죠. 왜? 한동훈이가 건들기만 하면 이 언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직전인 3월 달에는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다가 총선 때인 4월 달 총선 이후부터 이제 평행을 유지하다가 7월, 8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 나오면서 다시 김여사를 꺼냈잖아요. 그때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쭉 빠졌는데 다시 그러다가 9월, 10월이 되면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요 지표 쭉 보이시죠? 예. 9월, 10월 달.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요렇게 지금 빠지잖아요. 예, 이렇게 좀 빠지는 큰 틀에서는 이게 2023년도 11월에 최고점인 300만 건에 더 달았다가 지금은 한 200만 건으로 줄어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어들어요. 자, 요걸 보십시오. 요 이제 도표를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예, 요 도표를 보시면은 전체 언급량 예, 이게 이제 이거는요. 이제 요소별로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일반 뉴스 요런 그 색깔별로 이게 다른데 맨 위에 있는 게 전체 이제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건수가요. 한 200여만 건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요 그림을 보면은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비대위 체제 때 제일 높았고 그 이후로 쭉 낮아지고 있어요. 예.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총선 이후로 총선이 끝나니까 아무래도 낮아지고 있어요. 왜? 요 낮아지고 있는 것은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이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좀 쉴래요. 하고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잠잠하게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검색량이 언론에서 언급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에 따라서 아까 비대위 때 최고 높았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쭉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9월, 10월에 높아진 게 다시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이가 꺼내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어젠다가 김 여사 어젠다에 종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 김 여사 문제를 갖다가 야당에서 쏘아줘야 되는데 여당에서 쏘아줘갖고 검색량이 늘어나는 이런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빨간 거가 한동훈이의 언급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한동훈의 언급량보다도 많은. 이게 이제, 아니, 어떻게 김건희 여사, 가만히 있는 그 김건희 여사 언급량이 지금 9월, 10월에 이렇게 한동훈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검색량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자, 요거 이제 2024년도 이 3월, 4월만 보십시오. 예, 4월, 5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이하고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한동훈 입에서 입만 열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도요.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표 양이 지금 대표 양 맨 위가 이제 한동훈이 내경 3,982.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김건희 여사가 3,129.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사라고 찾아봤더니 그게 2,825. 대통령이 2,574.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전략, 우리 국민의힘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악마화시키고 있는 한동훈의 작전과 전략이 언론에 그대로 나온 것이고, 요거를 이 빅데이터 분석해 봤더니 이게 그대로 사실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느냐, 대책이 말하자면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한동훈이가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데만 매몰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만 매몰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선 친행계가 앞장을 서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프레임을 짜갖고 이재명,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 조구는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가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불을 질러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과 친한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여론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런 인간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이 보수 매체라고 하는 조중동마저도 이 친한 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좀 나뉘고 있다. 친한과 친윤 쪽으로 좀 나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고립 현상이 지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예, 요런 지금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립이 심화되면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전국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전국의 주도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전국 운영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예, 그게 이제 그 비셔스 서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누가 먼저 죽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중심을 잡고 이 두 사이를 좀 중재할 수 있는 정치 원로들, 영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점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자, 오히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조금 힘 좀 세다.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주자들이 좀,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가르마를 타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를 빼놓고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예.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데다가, 홍준표 정도가 지금 한동훈이를 지켜가고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 주자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 참 좋다는 겁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딱 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 누가 쳐주고 있냐? 친윤들이 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기 우리 여권 주자들 중 가운데서는 한동훈이가 약해지면 자기네 주가가 좋잖아요. 자기네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 주자들 또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점잖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먼저 추락하는 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당정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신규준 교수는요.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고 여론전을 펼 수 있는 선제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는 김건희 처리반을 넘어서서 보수를 통합하고 민당과 맞설 수 있는 어젠다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2024년도 11월 이재명이 이 배가 침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재명과 사실상의 무거운 이 연합전선, 야합전선을 지금 야합해서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요 야합전선이 쓸당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한동훈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매체들 조중동을 비롯한 요런 거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더 큰 이 지원 세력은 누구냐? 뒷배가. 바로 이재명과 조국 아니겠습니까? 요것들도 11원이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심규진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한동훈이도 무너지고, 왜 이재명과 조국이 무너지면 자기네 지원 세력이 무너지니까 한동훈이 힘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